안녕하세요. 대치 메카에서 수능 영어를 맡게 된 괜찮을까요? 네. 수능 영어를 맡게 된 이선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일단 먼저 목차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제 소개를 하고 설명에 들어갈 텐데요. 일단 지금 대입제도가 영어는 절대영어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수능 영어 등급 확보가 왜 중요한지 전형별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의 특징, 그 다음 또 전체적인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로드맵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미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학부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또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또 모교에서 대학에서 학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여기 강남 지역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오다가 지금 현재는 대치 메카에서 수능 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맡은 아이들은 중간에서 드롭하고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한번 맡은 아이들은요, 소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저랑 쭉 계속 가는 걸로 지금 조금 유명한데요. 일단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수능 영어에 대한 컨텐츠가 저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컨텐츠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명쾌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수업 자료도 충분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합니다. 일단 제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아이들을 처음 맡을 때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수업 전에 먼저 만나서 그 아이의 꿈이 뭔지 꼭 물어보고 그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또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은지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 관리한다는 거는 수업하면서 그 아이가 잘 쫓아오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아이한테 맞는 별도 숙제가 나간다든지, 또 사전 체크가 필요하면 사전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일단 저한테 수업을 맡기시면 학원에 보내지만 마치 과외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제가 올해 7월부터 맡고 있는 지금 고3 예비반,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인데 그 전에 이제 가이드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서 성적을 못 받았던 경우였겠지만, 일단 저를 만나고 나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석 달, 넉 달째인데 3등급 받던 아이들이 지금 전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입소문을 확인하시자면 저에게 아이를 맡기신 다른 어머님들을 알고 계시면 혹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제 자랑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 이제 목차에 따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가 절대 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왜 영어 공부가 수능 영어가 필요한가?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수능에. 수능 최저 적용이 되는 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서울대를 포함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인문 계열의 경우 평균 2등급, 자연 계열 마찬가지고요. 특히 의학학을 보내시려는 어머님들은 거의 1등급을,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아야 통과할 수가 있죠. 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물론 선발 인원은 크게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과 평가가 축소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논술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충족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세요. 38%, 50% 밖에 충족을 못해서 어려운 논술을 통과하고서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생긴 TO는 정시로 많이 넘어가게 되죠.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그 현역으로 있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서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수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은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현역 아이들은 줄었는데 재수생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수능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영어가 많이 어려웠는데 체감 난이도 조사를 했더니 78.1%가 어려웠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EBS 교재 연계 비율이 종전에 70%에서 작년부터 50%로 줄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문을 달달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소재나 주제만 EBS에서 나오고 전혀 다른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독해 실력이 좋아야 내공이 있어요. 소위 말해 내공이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암기나 뭐 지문 암기 이걸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1등급 비율이,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학술 단체에서 벌써 이제 밝힌 것처럼 애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요즘 애들이. 영어 기초 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EBS 지문이나 수능 지문이 아이들이 단순히 교과서에서 보던 지문보다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1.5배 이상으로 수능 지문이 어렵습니다. 작년 1등급, 재작년도 마찬가지요. 6%, 작년 1등급 5%, 거의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1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영어 31번부터 40번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10문제에서 사실 상위권 애들, 중위권 애들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작년이 38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 30번 때 문항에 많은 게 문장 삽입, 빈칸 완성, 함축 의미 추론,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쪽집게처럼 여기 이 단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요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요령 같은 게 좀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고요. 독해의 내공 자체가 좋아져야 돼요. 자, 요 지문을 보시면 이게 정답이 5번인데 5번이 되는 이유는 전체적인 일단 맥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뭐 그 AI나 그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서 현재 현재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대책은 뭐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박스를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새로운 지위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을 재훈련시키는 것이 회사 내에서 또한 해고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여기 레이업라는 수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해고하다라는 뜻인 걸 아이들이 어휘 실력이 영어에서 굉장히 먼저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애들이 이제 그 오답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3번인데, 왜 3번을 했냐면 정확하게 독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여기 단순하게 나오는 employee라는 단어를 보고 월컬스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정답이 왜 5번이냐면 흐름상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해고의 위험을 느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라고 나와 있죠. 그걸 해결하려면 노동자들과 그다음 회사 경영진들 사이에서 연계를 해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줄여나갈 건지 코스트를 의논을 해야 된다는 전략이 먼저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새로운 지위로 기존의 그 직원들을 재훈련을 시켜서 이동하는 것이 그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흐름의 맥락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also라는 게 힌트가 되는데, 앞에 한 가지 전략이 나와 있고 그 두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전략이 나와 있고, 또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가 여기 replace human workers should be moved into position이랑 딱 꼬리가 꼬리로 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파악하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니까 말은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오프에 대한 뜻이라든가 어휘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구문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이라든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논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걸 정말 파악할 수 있는 단순 해석이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독해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쪽집기식 뭐 이런 거 외워라 수능 2주 전에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는 통하지 않는 거죠. 내공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의 내공을 길러주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일단 독해, 문법, 실전 이렇게 나눠서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꼼꼼한 지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통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진정한 독해 자기만의 언어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파악하는 걸 가르쳐 줄 텐데요. 지문 분석과 실전 문제 풀이로 사실 배경 지식이 많은 아이들이 그 뒤에 무슨 지문, 첫 문장만 읽어도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독해 실력이 좋은데 지금 아이들을 뭐 다시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3 올라가는 애들을. 그럼 그런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 그 다음 실전 그 감각을 늘려주려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하나하나 그 지문에 나오는 그 배경 지식을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독해 연습을 할 거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에센스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좋은 걸 선택해서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주는 훈련을 할 거예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단순히 수능에 나오는 문법 두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위한 문법, 독해에 나오는 문장 구조를 익혀나가는 문법을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어휘 실력, 문법,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해석, 정확한 번역이 아닌, 해석이 아닌 한글로 써놨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독해, 지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너 설명해봐라. 한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한글로 바꿔놨는데도 무슨 말인지 설명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할 수 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쪽집게를 믿지 않아요. 수능 한 달 전, 2주 전 가르쳐서 너 이렇게 하면 1등급 된다. 약점수죠. 저는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기초 내공을 올려줘서 정말 굴곡 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이 좋아서 정말 로또같이 잘 맞춰가지고 1등급 받는 게 아니라 실력 자체가 좋아서 안심하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아이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1등급 밑으로는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준비가 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의 내공을 쌓아줄 겁니다. 기초 실력을 올려줄 거예요. 로또를 바라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교재 선택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고요. 일단 제가 만든 자체 교재도 있지만 EBS 교재 중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재, 필수 교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문제집 중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편집이 잘 돼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만 교재로 선택을 합니다. 피드백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한과 동시에 어머님들께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리포팅이 나갈 거예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지겠죠? 상위권 애들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는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전체적인 요약하는 지문의 내용과 구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31번에서 42번까지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기에 필요한 어휘 습득, 정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 중위권 아이들은
취약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 문제를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물론 개별 숙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숙제도 나갈 거예요. 특히 시간 배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영어가 보통 70분인데 70분에서 듣기 25분을 제외하면 45분 정도의 독해 문제를 28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30초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풀면은 1분 30초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을 초과해서 다 풀지 못하고 몇 문제, 5문제, 4문제를 찍는 애들이 많아요. 중위권 중에. 그런 아이들이 찍는 게 아니라 다 풀고 본인이 나는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풀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하는 연습을 시킬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구문 친속도와 독해 실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들은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이 지도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어휘를 익히면 일단 등급이 올라갑니다. 제일 부족한 게 필수 어휘죠.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의 70% 이상은 어휘 실력이에요. 하위권 애들은 절대적으로 필수 어휘에 대한 실력이 너무 부족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수 어휘를 반복해서 습득하고, 항상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애가 단어를 못 외우는데 단어 외우는 요령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특히 어휘 실력이 많이 부족한 애들은 수업 전에 불러서 발음부터 익히고 어떤 식으로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좋은지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어휘를 반복 습득하도록 도와줄 거고요. 특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듣기를 만점을 받으면 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시킬 거고, 또 쉬운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20번대, 그리고 뒤에 장문, 듣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급이 올라가겠죠. 하위권은 중위권 이상으로,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상위권은 안정적인 1등급으로 제가 만들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어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어휘 실력을 가진 애들은 사실 거의 없죠. 한 문단을 읽을 때 전체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고 푸는 애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토큰 커버리지가 뭐냐 하면 그 한 지문을 읽을 때 어느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그 지문을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고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그때 필요한 단어를 어휘량을 토큰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그 전체 지문 중에 70%, 80% 정도 단어를 알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토큰 커버리지 커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수능 필수 어휘 프린트가 제가 나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복화 인덱스.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때부터, 여기 대치동 아이들은 단어책을 많이 외우죠. 좋은 책이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보통 어원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원에서 와서 이 단어가 이 뜻이다 해서 묶여져 있는데, 그렇게 외운 게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익혀야죠. 근데 지금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단어 예를 들어서, 제가 칠판에 잠깐 쓰겠습니다. 하나만. 액세스와 어세스를 구별하면, 이거는 어원편으로 나오면 이 단어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따로 외우다가 지문 속에 나왔는데 갑자기 어세스가 나왔는데 애들이 액세스로 착각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오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덱스,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정리 단계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접근하다고, 어세스는 평가하다라는 게 비교가 돼서 헷갈리는 단어들, 스펠이 비슷한 단어들을 딱딱딱딱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인덱스별로, 이제 꺼도 될까요? 이제 칠판 썼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인덱스별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순서대로 단어를 외우면서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헷갈리는 단어들을 확실하게 뜻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저는 다이어를 모두 외울 수 있도록, 품사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그 문장에서 동사를 찾지 못하면
이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문장 구조를 보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별로 외우면서 스펠이 비슷한 단어들 뜻도 정리하고 품사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 다이어를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저는 확실히 하고 있어요. 복화 인덱스, 그 다음 필수 어휘 프린트, 수능에 가장 필요한 1200 단어를 제가 컴퓨터 베이스로 뽑았거든요. 요거를 프린트로 나가서 매주마다 체크를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모아놓은 걸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필요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다져주는 거죠. 그리고 최신 문제 풀이를 각종 문제집으로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두 문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 아니고요. 고급 독해를 위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법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 실전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죠. 시간 배분도 필요하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개강일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12월 31일이 본 개강일이지만 그 전에 저희가 빨리 저희 수업에 합류해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게 12월 말까지 다져주는 기간이 필요하죠. 고2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먼저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 본개강 이후에 고3 전국연합 모의고사로 실전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빨리 시작해서 좀 기초를 다지고 가는 게 기본 실력을 다지고 내공을 조금 쌓아놓은 다음에 고3 문제를 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선별 시점 모의고사가 월별 테스트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 EBS 교재는 특히 구문 독해 연습을 제가 EBS 교재로 시킬 거예요. EBS는 이제 선별된 지문이 확실히 사설로 나온 지문들보다는 훨씬 많고 또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EBS에 나오는 지문들이 상당한 양의 국어로 치면 비문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배경 지식을 쌓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구문 문장 구조 보는 연습과 배경 지식을 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 이것도 지금 미리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수능에 본격적으로 연계되는 EBS는 뒤에 나오겠지만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요. 그 전에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여기 뒤에 붙었죠? 라이트가 붙었는데 이게 주로 그 바로 밑에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대치동 지역에서도 2학년, 1학년 부교재로 이 책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요. 약간 쉬운 단계인데 이걸로 12월 말까지 기본을 다지고 나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본 개강 이후에는 요 순서로 나갈 거예요.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저희가 본 개강은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 사이인데 그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정리하는데 특히 구문 연습과 더불어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수능 필수 어휘 1차 총정리를 할 겁니다. 단어는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그 단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건 반복할수록 좋은데 단어 실력만 1차적으로 정리가 돼도 전체적인 영어 실력이 빨리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왔는데 그 31일 전에 아까 고2 실전 모의고사 완전 전복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 개강 이후에 고3 실전 모의고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줄 거예요. 요 세 가지 EBS 라이트 시리즈를 활용해서 집중적인 구문 연습과 배경 지식을 쌓고 수능 필수 어휘를 1차 정리를 그때 끝내고 그 다음 고2 실전 모의고사를 완전 정복을 해서 본 개강 이후에 12월 31일 이후에 전개될 고3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이후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을 기본으로 해서 EBS 구문을 완전 분석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이때는 자체 구문 분석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같이 보면서 구문 분석을 할 거고 아까 간접 연계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문만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문에 나온 소재와 주제와 배경 지식을 익히고 그 다음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실력 자체를, 내공 자체를 쌓아서 소재만 가지고 오고 완전히 다른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간접 연계를 대비한 철저한 변형 문제도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필수 어휘 정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인덱스별로 정리를 해서 교통 정리하는 1차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수능 필수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지면 테스트로 보는 2차 정리를 할 것이고, 반복이 될 거예요, 필수 어휘는. 그리고 1등급 확실히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고난이도 어휘를 집중적으로 또 외우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영어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단어책으로 외우게 해도 빠져나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언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어니까 얼마나 어휘가 많겠어요. 중요한 단어인데 빠져나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물을 빠져나가는 단어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 좋은 자료집을 가지고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기출로 나와 있는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 쭉 나왔던 기출 어휘를 또 총정리를 해서 그거를 따로 또 자료를 모아서 나눠주고 또 외울 수 있도록 몇 차에 걸쳐서 그물에 빠져나가는 단어가 없도록 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는 제 수업은 개인별로 부족한 단어를 단어 정리를 하게 해서 자기만의 보물 노트를 만들게 합니다. 보물 노트로 개인별로 노트 단어 정리를 하는 걸 숙제로 내주고 과제로 내주고 저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걸 잘 외우고 있는지,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체크가 되고 있고, 그다음 전국연합 모의고사 이제 연습하는 거는 특히 아까 EBS 연계 변형 모의고사도 저희가 풀게 될 것이고, 학원 자체 모의고사도 제가 준비한 문제도 월별로 풀게 될 거예요. 대치동에 영어 학원이 많죠. 많은데 왜 저랑 수업을 해야 되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수업을 함께 하는 아이들은 중간에 드롭하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아마 중간에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확률로 따지면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도 거의 1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필수 어휘, 특히 인덱스별로 정리를 하고 몇 차에 걸쳐서 그물을 빠져나가는 단어가 없도록 완벽하게 제가 준비를 시켜주고, 어법, 구문 총정리, 특히 저는 배경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커리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공부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대학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그걸 활용해서 명쾌하게 지문을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단순히 번역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번역을 넘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는 독해, 자기만의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해서 1대1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어떤 시간을 갖냐면, 시간을 n분의 1로 조금씩 커팅을 해서 아이들 개별 봐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이렇게 옆에서 1대1로 조금씩 봐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일단 수업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졸지를 않고 제 수업에 집중을 하고, 제 수업은 거의 조는 애들이 없어요. 아까 낙오되는 애들도 없다고 그랬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조는 애들도 없습니다.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정말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일단 저랑 유대감도 커지면서 수업 준비를 굉장히 잘해옵니다. 숙제를 잘해와요. 그래서 1대1 관리, 다시 말해서 과외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학원에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클리닉 관리라고 말씀드리면 클리닉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연하게 1대1로 관리를 하고, 아까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별도 가져가 나가면서 구체적인 리포팅을 어머님께도 드리고 아이들 개별로 제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전 각각 익힐 때는 수업마다 20분씩 미니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월 모의고사가 나갑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 유형별로 제 전략을 제가 짧게 해놓은 건데, 이거는 자료를 받으시면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제 제가 짧게 너무 졸리지 않게 발표를 했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면 아마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은 중간에 드롭하고 나가는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아이들, 어머님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도 확인하셨겠지만 굉장히 저는 책임감이 강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면서 이 아이들의 장래까지 제가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동기부여는 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2인 삼각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님께서도 아이들이 보내주실 때 같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 부모님들이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시고 수업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발표를 마칠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